작품 브라잇 동맹 작가 신디 황 제1권 딥 언더니아 편 챕터 1-1 초록갓 아이스크림 대한민국 서남부 지역에 오래된 역사와 수많은 전설을 간직한 한 시골 마을이 있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고 노인들만 남게 되자 이대로는 안 된다는 비장한 각오로 마을 대표들이 모여 대안을 강구하게 되었으니 바로 한국 역사상, 아니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을 어떠한 차별이나 조건 없이 모두 주민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공표해버렸다. 즉 국제적인 모범마을로 만들어보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전 세계에 외친 것이다. 그러면서 촌스럽던 마을 이름을 국제적으로 바꾸었으니 지금이 롤리마을로 불리게 되었다. 30년이 지난 현재 롤리마을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깜짝 놀라곤 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여기가 과연 한국인가 싶었기 때문이었다. 오스트리아 할슈타트 같은 유럽의 작은 마을을 옮겨놓은 것 같은 외양에 수많은 기와집들이 마구 들어차 있는 이곳은 주민들 역시 더 이상 한국인뿐 아니라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마을 중심부를 관통하는 대로변의 낡은 건물들에는 전 세계를 상징하는 상점과 식당으로 가득했다. 일요일이어서 그런지 다양한 피부색의 사람들로 매우 북적거렸다. 그런데 이런 들뜬 분위기 속에서 유독 무거운 침묵을 지키는 장소가 딱 한 군데 존재하였으니 바로 대로변 한가운데 떡하니 둥지를 튼 롤리 교회였다. 갑자기 한 남자의 날카로운 비명이 그곳에 가라앉은 침묵을 쨍그랑 깨트리고 말았다. 아, 안 돼! 이럴 순 없어! 도대체 어떤 놈이 이런 짓을 저지른 거야? 토마스 목사가 두 손을 뺨에 댄 채 씩씩거리며 교회벽 앞에 섰다. 이전에 토마스 바보, 토마스 돼지, 토마스 대머리는 너무 빛이나 눈이 부시네 같은 낙서들은 아주 높은 교양을 가진 아이들이 적은 것임에 틀림없었다. 하필 주일날, 그것도 예배 시간을 30분도 안 남긴 시각, 교회당 문 바로 옆 흰 벽면 위로 이런 교양 없고 불경스러운, 분명 악령에 홀린 아이가 쓴 것이 틀림없는 낙서를 목격하다니. 큰 충격을 받은 그는 순간 숨이 안 쉬어져 졸도를 할 뻔했지만 겨우 벽을 붙잡으며 몸을 지탱했다. 그를 경악시킨 낙서는 다음과 같았다. 둥글게 그려진 목사의 대머리 위로 커다란 뿔 2개가 뾰족히 나 있었다. 얼굴의 반을 차지하는 찢어진 입안에서 시뻘건 불이 마구 튀어나왔다. 입 옆으로 그려진 대화창에는 다음과 같은 저주가 적혀 있었다.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한다. 설교를 제일 열심히 듣는 자부터 먼저 잡아먹겠다. 목사는 손으로 낙서를 막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선만 살짝 번질 뿐 전혀 지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림이 전보다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다. 급히 페인트를 보관해둔 창고로 직행하던 그가 창고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멈칫했다. 아, 맞다. 페인트를 다 써버렸지. 사다 놓는 걸 깜빡했네. 아, 이러 어쩌나? 그의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지금이라도 페인트 가게 주인 춘삼에게 달려가 하나만 팔라고 애원해볼까? 하지만 여기엔 분명한 문제가 있었다. 바로 춘삼이 독실한 신자로 주일에는 꼭 가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사실이었다. 말 그대로 매우 독실한 그는 주일날 영업을 하는 것이 예배를 보러 오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신성모독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 늘 교회 맞은편에서 시끄럽게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들과 상점들을 무섭게 째려보곤 했다. 특히 그는 아이돌로 북적거리는 초록갓 아이스크림 가게를 가장 경멸했다. 그런 그에게 어서 상점문을 열어 페인트 하나만 팔려고 어떻게 부탁할 수 있을까? 목사는 습관적으로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맞잡은 채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주여, 오늘 하루만 춘삼의 머리가 미쳐서 예배를 까먹고 가게 문을 열게 해주시옵소서. 제발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만약 악마가 나타나 그렇게 해줄 테니 여우를 파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유혹했다면
그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바로 사인했을 것이다. 그는 10분을 기다렸다. 그러나 악마는 나타나지 않았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신도들의 제잘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이젠 별다른 도리가 없다 여겨지자 그는 손수건으로 얼굴과 이마에 맺은 땀을 쓱 닦은 후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이미 낙서를 본 교인들이 그를 보자 낄낄거렸다. 설상가상으로 춘삼도 무리에 섞여 있었다. 토마스 목사는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쿵 떨어져 내렸다. (11시) 정각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교회당 문이 활짝 열리면서 30명 남짓한 교인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 중에는 고동색 긴 생머리에 빨간색 외투를 입은 소녀 수진이 끼어 있었다. 그녀는 눈을 아래로 향한 채 혹시 누군가가 아는 척이라도 할까봐 조마조마한 기색이 역력했다. 동네 아이들이 무리지어 그녀를 빤히 쳐다보자 그녀의 얼굴은 금세 새빨개졌다. 롤리교회 예배당은 특이하게도 천장에 특수장치가 설치되어 오늘같이 맑은 날,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목사의 대머리 위로 햇빛 직사광선이 반사되어 교인들에게 눈부신 광명을 선사해 주었다. 설교만 좋았더라면 그가 전해주는 빛을 받으며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겠지만 역시 하나님은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다. 그들 중에서 설교를 졸지 않고 듣는 자는 오직 저 독실한 페이트 가게 주인 춘삼뿐이었다. 놀랍게도 그는 이미 설교 내용을 다 외우고 있는지 목사가 하려는 말을 몇 초 빠르게 한자도 틀리지 않고 조용히 읊조렸다. 그의 옆에 앉았던 수지는 목사가 아닌 그의 설교를 들었다. 특히 이날 교인들은 목사의 파란 눈동자가 유난히 불타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는 기도와 찬송 중에도 계속 흘끔거리며 아이들을 한 명씩 노려보았는데 그만 우연히 고개를 쳐든 수진과 눈이 딱 마주쳤다. 그녀는 흠칫 놀라 그대로 온몸이 얼어버렸다. 가까스로 그의 눈길을 피한 채 그녀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그러자 그는 전보다 더 활활 타오르는 눈으로 그녀를 주시했다. 와, 토마스 목사와 수진과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요? 다음번에 이어 들려드릴게요. 그럼 바이바이, FK 신디였습니다.